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오늘 10월 25일 금요일 이번 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 마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혼조세를 좀 보이고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좀 하방 경직으로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죠. 사실 오늘 수급적으로 본다면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썩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자, 결국에 장 마감 때 이제 코스닥 지수에는 외국인들이 한 265억 정도의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거래소에는 외국인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3,800억 가량의 순매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만 외국인들이 1조 원 가량을 팔았습니다. 물론 이 금액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에서 출회가 된 물량인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불신은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저도 여러 번 삼성전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매수하고 나서 우리가 기다리는 전략이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하다. 저점을 만들 수 있는 수급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굳이 우리가 반도체주를 투자한다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봤을 때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저는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흐름 보면은 오늘 하루에 간단하게 흐름을 짚어보면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요. 오전장까지 코스피 지수는 굉장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좀 강한 흐름을 보인 게 테슬라 효과를 봤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 효과가 2차 전지가 아니죠. LG 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사실 그렇게 올랐다고 보기에는 썩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초가가 고가였고, 그 시초가 고가를 잡고 쭉 밀려 내려오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오늘 상승폭 자체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테슬라의 효과를 어디서 받았느냐, 누가 받았느냐, 이것을 봤을 때 바로 AI와 반도체 기술 기업으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된다.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했죠. 뭐 10년에 한 번씩 이제 기술 기업을 주도하는, 기술 업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나오는데, 원래 MS, 그 다음은 애플, 그 다음 없잖아요. 그 다음이 누구냐면 엔비디아인데, 사실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업체입니다. 뭐 애플도 하드웨어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이폰이라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드웨어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상품이라고 봐야겠죠. 좀 어떻게 보면 MS는 소프트웨어, 애플은 상품, 그리고 엔비디아는 부품인데, 이 기술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혁신을 만들면서 성장을 해가는데, 지금의 혁신 상태는 이제 AI고요.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린 게 이 부분이었죠. 사람은 한 번 맛본 고도의 이 하이테크를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체되는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하이테크를 계속 쓰는 한이 있어도 그거다 다운그레이드된 하이테크를 쓸 수는 없죠. 불편합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 쓰다가 나의 2G폰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아마 많이 답답할 겁니다. 자, 이런 효과들을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테슬라도 기존에 테슬라가 진행을 했었던 그런 전기차 중심의 이런 사업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도조 칩을 만들면서 AI 시장도 바라보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이커머스 쪽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을 만들어서 지금의 테슬라를 만든 건데, 지금 이커머스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핀테크 기업, 세계 최초의 핀테크 기업을 만든 건데, 그만큼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효과가 단순하게 2차 전지, 이건 너무나도 1차원적인 생각이고, 2차 전지 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4분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의 움직임, 뭘 기대로 새로운 전기차 출시. 이게 없으면 2차 전지주들이 더 테슬라 효과로 상승하기엔 조금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효과에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오전에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많이 좀 내렸고요. 사실 더 많이 오른 것은 2차 전지가 아니라 부품. 근데 이 부품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율주행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율주행은 이제 전기차의 하나의 부품으로 취급이 됩니다. 물론 내연기관 차량에도 자율주행이 들어가지만 전기차에는 더더욱이 새로운 우리의 그 탈 것, 새로운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I와 반도체 기술 기업으로 테슬라 효과는 확대가 됐고요. 결국에는 상승 명분이 더 확실한 종목들,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떨어지는 종목, 시장 영향을 받아서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HD 현대일렉트로와 기아 등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힘을 전혀 쓰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지금 크게 시장을 좀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도 북한 파병에 대해서 처음 발언을 했는데 부인하지 않았죠.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확대가 되는 그런 양상이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자극할 만한 요소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꾸 오타가 나네요. 제가 지금 치아를 치료 중이라 혓바닥이 너무 아파서 발음도 좀 세고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자극할 만한 요소가 확대가 되면서 드론 관련주로 방산주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주가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 무기로서 진화를 했죠. 그래서 움직이긴 했는데 저는 이제 항상 이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관심 섹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전쟁 관련주,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보다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복구, 지금 북한 파병 문제, 푸틴의 이런 강력한 대응, 이런 것들이 결국엔 뭐냐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휴전도 전쟁이 끝나는 거지만 누구 하나가 이겨서 종전이 돼버리는 것도 전쟁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종전을 이제 목표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섹터에서 항상 제가 요즘 계속해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전후재건 관련주고요. 자, 그리고 이 테슬라 관련주랑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가 일맥상통하는데, 테슬라 관련주는 이제 더 이상 에코프로 형제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아니고 AI 반도체 기술 기업들로 쭉 넘어가게 됩니다. 자, 내일 이슈 보면은 9월 내구재 주문이 있고요. 10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일을 계속 봤는데 실적 발표가 났었던 거는 잠정 실적 발표고요. 28일 월요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화학 등이 이제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 이외엔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가장 굵직한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테슬라 실적 나왔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세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보이고는 있는데요. 이것은 열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잠정 실적은 약간 믿을 것이 못 될 것 같고, 자, 일단 관심 섹터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저는 이렇게 좀 매매 내역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종목만 매매했고 기존의 종목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오늘 매수해서 수익을 보겠다, 이런 전략보다는 기존의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급방은 DI도 크게 올랐고, SY 스틸텍, SG, 전후재건에서 AI 반도체, 테슬라 전부 다 우리는 망라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딱 한 가지 행동을 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히든 종목 드렸던 워트는 오늘 손절이 나갔습니다. 이게 정리를 우리가 확고하게 이제 결심을 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확실한 정리를 하려면 우리가 잃는 것이 적어야 돼요. 한 종목의 비중이 크게 돼 있으면 그 종목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방향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비중을 적게 두고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종목별로 실패 시그널이 나왔을 때 빠르게 교환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른 종목으로 치환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워트 정리를 하고 에이징랜드로 오전 초반에 빠르게 9시 4분부터 사인 드리면서 이동하자라고 했습니다. 에이징랜드로 이동한 것은 오늘 이제 뉴스로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로는 이제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에이징랜드 하이닉스 테슬라의 1조 규모 ESSD 공급 소식의 강세. 자, 테슬라도 더 이상은 전기차만의 기업이 아니고요. 우리는 테슬라를 하이테크 기업으로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완성차 업계랑 같이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빅테크 7개의 기업 매그니피센트 7에 테슬라를 넣어놓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파두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는데 파두 역시 테슬라와 함께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 테슬라의 밸류체인이 되었다라는 얘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에이징랜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일단 에이징랜드가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제가 이 내용을 미리 알았을까요? 아니죠. 이 내용을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이징랜드는 제가 오늘 여러 번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워트를 매수했었던 때가 요 14일이에요. 근데 워트의 차트가 훨씬 더 탄력적이었습니다. 자, 조건은 그거예요. 바닥권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워트 같은 경우에 이 수급봉과 이 수급봉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차트였지만 결국에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이었기 때문에 내려갔죠. 그래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그래서 여기서 에이징랜드로 바꾼 이유는 에이징랜드가 상승하기 시작한 요 10월 17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TSMC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TSMC의 국내 유일 협력사가 에이징랜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그 전에 기술적 특징과 거래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는 이날부터 보는 거고요. 대신에 이날 양봉이 형성될 때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 이건 확정적인 상한가 지나가다가 보는 거니까 상한가지만 이날 상승하다가 윗꼬리 달고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날 보는 게 아니고 이 이후에 눌림 조정 자리를 눌림을 주는 조정 자리를 보면서 제 기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 아카데미에 나와 있는데 오늘이 딱 날짜상으로 디데이예요. 5일선을 회복한 날. 그리고 조건을 갖춘 것이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날짜상으로 정확하게 들어맞았고요. 이 수봉이를 보면서 계속 에이징랜드를 추적하고 관찰하다가 오늘 조건에 부합했을 때 매수 진입을 해주는 겁니다. 시초가 확인하고 양봉이 형성되는 거 보면서 시초가 이하 들어가면 되는데 안 줬으니까 분봉에서 양봉을 보고 거기서 가격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32,000원 가격대를 드린 거고 32,000원 가격대가 딱 이 가격대입니다. 오전 초반에는 매수할 시간이 충분했고요. 그 다음 추가 상승해서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저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이런 흐름으로 움직이는데 초반에 이런 움직임으로 움직여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다음 추가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계속 또 분할 매수를 하면서 반복 매매를 해가는 종목들입니다. SOS텔텍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형성하고 시장 영향을 받아서 다른 종목들이 만약에 하락을 하면 그 종목들을 치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을 여기서 확보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본 손실을 여기서 메꿔가면서 다른 종목들로 또 수익을 보고 수익과 손실이 반복적으로 쌓여가면서 결국엔 우리가 수익 계좌를 만드는 것.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정확한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에이징랜드는 오늘 이렇게 멋지게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요. 이 에이징랜드 좋은 흐름 가져가면서 반도체 관련주에 일단 기대를 가졌는데 다 오른 건 아니죠. 특정 몇 종목만 올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했었던 DI입니다. 오늘 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급방의 매도 사인을 어저께, 그러니까 그저께도 매수를 했었거든요. DI 매도 사인을 정확하게 24,000원에서 27,000원까지 매도하셔라라고 사인 보내드렸어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27,000원 터치하고 내려왔거든요. 일부 또 매도가 된 건데 다 파는 게 아닙니다. DI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이고 우리가 이 구간들에서 모두 수익을 봤어요. 정말 모두 빈틈없이 수익을 보고 마지막에 매수했다가 그 물량을 계속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그걸 지금 매매를 하면서
다시 매수하고 또 수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쥐어 짜내고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골수까지 빼먹는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DI가 오늘 상승한 것도 테슬라의 효과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이닉스라든지 에이징랜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단 이 테슬라 효과로 기술 기업들이 모두 다 주도력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DI 오늘 나온 뉴스는 아닌데 18일날 보면은 HBM용 테스터 장비. 테슬라 효과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갑자기 핸드폰이 제 말을 인식하네요. 죄송합니다. DI가 오늘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HBM용 테스터 장기 납품 벤더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양쪽 모두에 있는 밸류 체인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DI가 어떻게 보면 HBM 관련주에서 중소 반도체 관련주에서는 장비주에서 후공정에서 가장 탑픽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드린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 기업들은 테슬라 효과로 인해서 상승을 보였는데 테슬라가 견인을 해준 거고, 이렇게 몇 종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 종목들 앞으로도 관심 있게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 이제 오늘 시황을 다시 한번 또 마감 시황 정리를 좀 더 해보면, 테슬라 효과 정말 다우지수는 톡톡히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 S&P 500은 상승했는데 사실 다우지수는 빠졌죠. 기술주 주도력이 유지가 되는 장세입니다. 아직까지는. 언제 또 버블이 터지면서 밀려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을 해줘야겠죠. 오전장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 강한 수급은 오후장까지 에이징랜드, DI 이런 종목들로 유지가 됐고요. 자,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오늘도 환율이 한 0.6%가량 상승하면서 지금 1390원이 됐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어가면 조금 심각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 장세가 나왔는데 하방 압력 이기지 못하면서 장중 내내 약세를 좀 보였고요. 최근 만든 심리적 지지라인 730포인트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지수에 남아있는 심리적 지지라인은 8월 5일 저점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9월 달에 만들었죠. 9월 9일 날 만들었었던 693포인트가 이제 직전 저점인데 700선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상징적인 가격, 라운드 피겨라고 하죠.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무너지는 현상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게 해결되려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요. 미 국채금리 안정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2주 뒤에 FMC, 11월 FMC가 열리는데 이 전에 연준 위원들의 좀 비둘기파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해요. 립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데, 여기에 이제 전제되는 얘기는 테슬라 호실적은 이미 얘기 드렸고, 기술 기업들은 이 연준의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수록 어쨌든 당분간은 상승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 기업들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모습에서 우리는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지금 뭐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전후복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오늘 결국에 제가 어제도 SY스틸텍과 SG를 얘기 드렸는데 오늘도 지금 SY스틸텍은 7% 상승, 또 한 번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SY스틸텍 눌림 자리가 나온다면 또 한 번 공략 자리를 한번 노려보시고 SG와 같은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산주는 잘 추천을 드리지를 않아요. 왜냐면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수익을 봐봐야 다른 종목들이 밀리면서 약간 매매가 좀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그래도 종목에 대한 편식은 하지 않아도 방향성 하나는 잡고 가야 돼요. 중심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초단타로 숏 게임만 노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롱타임 전략으로도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전 지속 가능한 이슈를 좀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질병 관련주가 단순한 질병 관련주, 뭐 예를 들면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단발성 질병에 대한 관련주라든지 이런 방산에 관련된 종목들은 잘 보지를 않습니다. 대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더 긍정적인 이슈에 포함이 되는 종목들을 좀 보는데요. 그게 바로 이런 SY스틸텍, SG와 같은 전후 복구 관련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G 또 한번 제가 시크릿 종목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눌림이 또 한번 나오고 하락이 나온다면 그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번 잡아보십시오. 하락을 하는 이유는 확전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겠지만 결국에 확전 양상도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후복구 관련주들이 그 하락을 딛고 올라서서 상승 전환이 되는 효과가 나오니까 오히려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하시기에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뭐 YG 플러스라든지 이런 최근에 개별 이슈로 인해서 YG 플러스 오르는 건 로제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메가히트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음원 관련주나 이런 쪽도 뭐 물론 종목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쪽에서만 매매를 순환매로 돌려도 종목 개수도 충분하고 매매 종목들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에이징랜드 우리가 성공적으로 매매를 했고 SY스틸텍도 고점을 돌파했고 DI도 수익 실현을 또 멋지게 했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잘 헤쳐나갔고요. 이번 한 주 내내 정말로 어려웠죠. 진짜로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특히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힘든 구간들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잔인한 10월이 진행 중이긴 해요. 하지만 이미 저점은 8월, 9월에 한 번씩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딛고 오른다면 예년과는 다른, 작년, 재작년과는 다른 10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이제 11월, 12월까지 이어진다면 종목 장세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는 개별 종목들 이슈 계속해서 다뤄가면서 활발한 종목 대응 진행할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텔레그램 이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 정말 모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발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말이 잘 안 나와요. 혀를 계속 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치아를 지금 이렇게 벗겨놓은 상태라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굉장히 지금 말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조금 빠르게 얘기를 좀 드렸지만 제 내용 전달, 의미 전달은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주 동안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 대표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린 잘했어요. 내일도 화이팅하고 모레도 화이팅하면서 주말 잘 이제 화이팅하면서 잘 쉬시고 저는 잘 준비할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방송 출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준비할 게 많은데 주말 동안 나올 이슈들 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